안녕하세요. 찐부TV입니다. 남해안의 섬들을 하나의 도로망으로 연결하는 꿈, 과연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국도 5호선 기점 연장 계획은 단순한 노선 변경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경상남도가 오랫동안 구상해온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사업에 실질적인 동력을 제공하며 교통, 관광, 지역경제,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기점 연장이 왜 중요한지,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언제쯤 사업이 가시화될 수 있을지를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9일 국도 5호선의 기점을 기존 통영시 도남동에서 남해군 창선면까지 43km를 연장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민들은 남해안 해양관광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노선 기점 변경은 경상남도에서 핵심적으로 추진 중인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사업의 중심축으로 이번 국도 지정에 따라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격적으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왜 경상남도에서는 국도 지정을 반기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도로의 종류는 기능, 규모, 사용 형태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도로법의 관리 주체에 따른 분류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도로법 제10조에 따르면 도로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 군, 구, 도로 구분이 됩니다. 여기에 건설 및 관리 주체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와 역할을 분담하는 국가지원지방도와 국도 대체우회도로가 추가로 존재합니다. 이러한 도로의 종류에 따라 사업의 규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재원 조달 방식 등도 다양하게 나뉘는데요. 그중 간선도로급인 국도와 국지도는 지역 발전을 위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높아 각 지방정부의 교통 분야 핵심 사업으로 여겨집니다. 실제로 지방 대부분의 도시는 국도나 국지도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특히 국도와 국지도는 국가에서 사업비를 부담하거나 지원하는 도로라는 점에서 중앙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원이 부족한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는 매년 필요한 도로를 국도나 국지도에 포함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상남도에서 발표한 국도 5호선 기점 연장 결정은 경상남도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었지만 막대한 사업비로 인해 진척이 어려웠던 남해안 해상국도 사업을 국도 지정으로 전환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지원을 통해 남해안의 섬들을 연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는 여수, 남해, 통영, 거제, 부산을 잇는 총 152km의 해상국도망으로 남해안에 위치한 주요 섬들을 도로로 연결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여수시에서 진행 중인 국도 77호선 남해 여수 해저터널 사업이며, 다른 하나는 이번 국도 5호선 기점 연장선 사업입니다. 남해 여수 해저터널 사업은 현재 토지 보상 단계에 들어서며 구체적으로 추진 중이지만 국도 5호선 기점 연장 사업은 이제 막 첫발을 뗀 상황인데요. 국도 5호선 기점 연장 사업은 통영시 수우도, 사량도, 도남동을 연결하고 이어서 통영시 한산도, 추봉도, 거제시 동북면을 지나 거가대로를 통해 부산광역시 송정동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 사업을 위해 신남해대교, 차량대교, 신통영대교, 한산대척교, 해금강대교 총 5개의 대형 해상 교량이 건설될 예정이며, 정 구간이 개통되면 부산에서 여수까지 연결되는 총 152km의 해안도로가 완성됩니다. 예상 사업비는 2조 4,650억 원이며 장래 예상 통행량은 약 17,000대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이 완성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첫째, 통행시간 단축입니다. 남해에서 통영까지 약 1시간 걸리던 이동시간이 30분대로 줄어들 수 있으며, 가덕도 신공항까지의 이동시간도 40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둘째, 관광 활성화입니다. 경상남도는 한산 대척교 등 해상 랜드마크 조성과 함께
관광상품 개발 및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해 시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셋째, 인구 증가와 상권 활성화입니다. 800만 부울경 배후 인구와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따른 국내외 관광객 증가로 인해 남해안 해상국도 주변 지역의 인구 유입과 상권 확대가 기대되며 지역 경제 전반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넷째, 부동산 투자자의 관심 증가입니다. 남해안 해상국도 외에도 현재 전라남도에서 비슷한 해상국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들 노선이 모두 완공되면 국내에서 보기 드문 장거리 해안도로가 형성되기 때문에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추진 중인 사업은 별도의 영상에서 다뤘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 어떠셨나요? 하지만 여기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앞서 남해안선 연결 해상국도 사업은 국도 5호선의 기점이 연장되면서 시작된 사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 사업은 언제쯤 추진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약간 복잡하지만 행정 절차를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국도와 국지도 사업은 중앙정부의 재원으로 추진되지만 모든 사업이 곧바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계획을 수립한 후 진행되며 이를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이라고 부릅니다. 이 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이 되는데요. 계획에 포함되는 사업 중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 그리고 국가 재정이 3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경우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사업 추진 여부와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특히 국도, 국지도 사업은 개별 사업 간의 연계성이 높기 때문에 일괄 예비 타당성 조사 방식으로 여러 사업을 동시에 평가하는데요.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역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도, 국지도 건설에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현재는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빠르면 제7차 계획의 후보 사업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후보 사업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실제로 추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도로 지정되었는데도 사업이 안 되는 경우가 있나요?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국도 5호선 거제 마산 구간 교량 건설 사업이 그런 사례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 광역경제권 발전 선도 프로젝트에 선정되었지만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오랜 기간 동안 답보 상태였고 최근에야 일부 구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결국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사업 역시 제7차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후 각종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빨라야 7년에서 8년 후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그때도 노선 전체가 추진될지 일부 구간만 진행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업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긴 호흡으로 지켜봐야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국도 5호선 기점 연장은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라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기대되는 효과도 크지만 그만큼 넘어야 할 행정적, 재정적 절차도 많은 것이 현실이죠. 실제 착공까지는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 반영, 예비 타당성 조사 등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며 빠르면 7년에서 8년 후에 일부 구간부터 공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죠. 이처럼 단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중장기 관점에서 이 사업의 흐름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정책 방향과 사업성 평가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본 채널에서는 이 사업의 진행 상황과 관련 투자 이슈들을 지속적으로 다루어 드릴 예정입니다. 관심이 있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